왜 나이 들면 욕망도 끝나야 한다고 믿는 걸까? 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정 나이를 넘기면 부끄러운 게 되는 걸까?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내가 이런 걸 느껴도 되나? 그 나이에 무슨... 근데 말야, 욕망은 나이 들지 않는다. 몸은 변해도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갈망하고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뜻이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의 품이 그리운 마음, 그건 젊은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다. 노자는 말했다. 억지로 쥐려고 하지 마라. 힘을 빼야 흐른다. 성도 마찬가지다. 숨길수록 고립되고 부정할수록 외로워진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감정은 흘러야 하고 욕망은 머물 곳이 있어야 한다. 늙었다고 해서 감정이 죽는 건 아니다. 그저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성은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언어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하다. 그 말은 꼭 누군가의 품 안에서만이 아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손끝의 체온 속에서 피어나는 거다. 오늘은 그걸 말하려고 한다. 노인의 성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걸 숨기게 만든 사회가 잘못이라는 걸. 성은 젊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욕망은 늙지 않습니다. 노인이 무슨 성이야? 이 말 한마디가 조용히 웃고 있던 누군가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욕망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늙는다는 건 단순히 주름이 생기는 일이 아니라 사랑받을 권리를 잃어가는 과정이 되어버린 시대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왜 노인의 성은 침묵해야 하는가? 왜 나이 든 몸은 더 이상 느껴서는 안 되는가? 성은 단지 육체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확인이며 연결의 언어이며 사랑의 마지막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실은 수많은 과학적, 심리학적 연구에서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노인도 성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노년층이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7세에서 64세 73%, 65세에서 74세 53%, 75세에서 85세 26%. 여기서 말하는 성은 삽입성교만이 아닙니다. 자위, 오럴섹스, 애무, 포옹, 스킨십 등 모든 친밀한 신체적 접촉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의 빈도나 만족감은 청년기에 비해 그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단지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삶에 대한 열망, 인간적인 연결, 정신적 건강을 읽어야 합니다. 왜 노인의 성은 삶의 질에 필수적인가?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경험합니다. 도파민 분비 증가, 기쁨, 보상감 강화, 옥시토신 분비, 신뢰, 유대감 증진, 테스토스테론 유지, 활력, 면역력 강화, 심혈관 기능 개선, 혈류순환 개선, 심장질환 예방, 우울증 감소, 정서 안정 효과, 인지력 유지, 뇌 기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정신과 신체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 우울증 예방, 노인의 자존감 유지, 노인의 고립감 해소 측면에서 성적 자기 표현은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섹스가 아니라 존재감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한 노년 상담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여자로, 남자로 불리지 않아요. 그냥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이 고백은 단지 개인의 외로움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노인의 존재에서 성적 정체성을 지워버린 결과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받고 싶고 만져지고 싶고 기억되고 싶은 감각적 존재입니다. 성적 자기 표현은 단순한 섹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이며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매력있는 사람이라는 존재 확인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보는 노년의 욕망. 심리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어요.
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이 내 이름은 잊었어도 손만 잡으면 웃어요. 나는 아직 누군가를 안고 싶고 안기고 싶어요. 이런 말들은 성의 본질이 육체가 아니라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 연결, 돌봄, 애정. 이것이 바로 노인이 진짜로 원하는 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그 나이에 무슨 한마디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수많은 노인들이 욕망을 느끼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노년 성에 대한 침묵의 문화. 왜 우리는 노인의 성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을 미덕처럼 여길까요? 그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성은 젊고 건강할 때만 가능한 것. 노인은 욕망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연령차별적 믿음 아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족의 시선, 자녀의 도덕적 판단, 종교적 도그마, 이 모든 요소들이 노인의 성적 자기 표현을 가로막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 표현을 하려던 노인이 같이 사는 자녀에게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거나 요양시설에서 연애를 시도하다가 통제당하는 일은 너무나도 흔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시선, 지금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허용입니다. 노년의 성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자체로 자연스럽고 인간적이며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은 젊음을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끝자락에서도 존엄을 지켜주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몸은 달라져도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 그런 건 어려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몸이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망과 친밀함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성적 표현이란 건 단지 침대 위의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고 눈빛을 교환하는 건 역시 진정한 의미의 성적 친밀감입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변화와 대응법.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이디 성욕 저하, 여성의 경우 질건조, 통증, 호르몬 변화, 공통요소 약물 복용, 만성질환, 심리적 불안.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성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현대의학은 이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발기부전 약물, 호르몬 대체 요법 윤활제, 전문 상담 및 성치료, 커뮤니케이션 훈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의사와 이야기하는 것, 상담사에게 털어놓는 것, 파트너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성은 자존감을 회복시킨다. 노년기 성생활은 단지 기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회복, 자기 가치의 회복과 직결됩니다. 나는 여전히 매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를 설레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은 노인의 우울증 예방, 불안 감소, 삶의 만족도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배우자 또는 연인의 존재가 없는 독거노인일수록 성적 자기 표현은 삶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족, 부모님, 조부모님의 욕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 요양시설, 노인의 연애와 성적 관계를 통제보다 배려로 접근, 사회, 노년 성생활에 대한 콘텐츠와 교육 확대, 자기 자신에게 나는 욕망을 느낄 자격이 있다는 내면의 허용. 이제는 성을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치유와 연결, 그리고 인간다움의 일부로 재정의할 때입니다. 성은 나이가 아니라 생명력으로 말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존엄과 온기를 선사합니다. 당신이 노년기에 접어든 지금,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그 시기에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